할머니 포도가 한 송이 뿐인가? 저 밑에 할머니 좋아하는 데 좀 갖다 주지. 영감 잡사. 밖에서 형님이 듣고 있는지 모르는 부부. 저 밑에 할맛이 갖다 줄게 어디 있었어. 영감 하나라도 더 잡수면 그게 최고지. 이 비싼 포도를 말라고 형님 갖다 주라게 말해는. 포도를 가면 뭐 환장할 낀데. 형님이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는 경순 할머니다. 다음 날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옥남 할머니. 엄마하고 쟤안 오는 거. 평소라면 한 번은 내려왔을 동생이건만 단단히 화가 났는지 보이질 않는데 그 시각 아침 일찍 벼 손질에 나선 부부. 밤새 잠 못 이룬 건 경순 할머니도 마찬가지. 이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지난밤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마음을 풀 요량에 동생을 찾아온 옥남 할머니. 아이고 심심하다. 니리 어디시야? 예. 아이고 중리라고 수고하시네. 할머니 참 못됐네.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영감 하던 일이나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던 동생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은 옥남 할머니. 참다 못해 은근슬쩍 다가가 보는데 너무 똥꼬형만 따라다니면 커요. 햇빛이 따뜻해서 이리 왔어. 거기나 여기나 천지가 다 햇빛 들어오는데. 이쯤이면 환하게 웃어줄 법도 한데 도통 마음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는 옥남 할머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아이고 하늘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왜 안 오노? 누구 죽으라고 언님은 나락을 이래 질 까다 놔두고. 나락도 나락이지만 지금 농산물이 다 말라 죽잖아. 그래도 이걸 치워놔야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마음과는 다르게 엉뚱한 말만 나오는 것이 똑같은 두 사람.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어색한 시간만 흐른다. 장마가 다시 안 오나 이제 한조.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오늘도 화해하기는 틀린 모양이다. 어느새 저물어버린 밤. 하루 종일 힘들게 일도 했으니 과일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은 경순 할머니. 평소라면 형님 집에 놀러 갔을 시간인데 오늘도 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마음 풀 생각이 없나 싶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화해하고 싶은 경순 할머니다. 그거 한 종이는 영감 모르고로 hun기 놨다가 우리 형님 갖다 주려고. 형님한테 아래 내가 부해가 나서 막 다시 안 온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그 형님 갖다 드리려고 그거는 hun기 놓고 요거는 영감 줄까. 형님 챙기느라 늘 남편은 뒷전이었던 게 미안했던지 오늘은 마음 먹고 남편을 챙길 생각이다. 포도라. 잡사해 이 맛도 없는데. 고맙게. 아이고 다네. 많이 잡사하다는데 영감 챙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암만 할머니가 먹긋해도
아래기 나보다 저 밑에 할머니가 더 좋다니. 좋다 해도 영감이 더 좋지. 그 할맛이가 더 줄까이. 할머니가 최고네. 남편 기분 좋으라 해본 말인데 일이 좋아하니 괜히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그 시각 겁이 많은 탓에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옥남 할머니. 아끼던 빵을 들고 동생 집으로 향한다. 동생한테 가요. 그래, 동생한테 가는데. 그래, 아이고, 빵이라도 갖다 줄까 싶어서 미안해서. 고개를 숙여야지. 형이 숙여야지 어쩌겠어. 이거 갖다 주면 좋아 죽을 기라. 손자가 사다 줘 아껴놨던 빵. 동생도 좋아하는 거니 이걸로 동생 마음을 풀어줄 생각이다. 할머니 포도가 한 송이뿐인가? 저 밑에 할머니 좋아하는데 좀 갖다 주지. 영감 잡사. 밖에서 형님이 듣고 있는지 모르는 부부. 저 밑에 할맛이 갖다 줄 게 어디 있었어. 영감 하나라도 더 잡수면 그게 최고지. 이 비싼 포도를 말라고 형님 갖다 주라게 아래는. 포도로 가면 뭐 한잔할 낀데. 형님이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는 경순 할머니다. 아휴, 저는 날 보고 오지 말라고 감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봐서는 미워 죽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옥남 할머니. 저 밑에 형님 줄 것도 없어. 아까 봐서 뭐. 형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싶은 옥남 할머니. 듣고 있자니 천불이 나는데 에이, 못됐냐.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사람 하나 들고 와야지. 이 배신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옥남 할머니. 주고 싶으면 좀에도 없어. 그래서 돌아가자. 내 사포도 나는데. 말라고 들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 사람을 잘못 받는 게 돼. 정말 이럴 순 없다. 빵에게 괜스레 화풀이 하는데 친동생처럼 여기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 마음이 변하다니 너무 오래 살았나 싶은 옥남 할머니. 에이고, 내가 동생을 이뻐했는데 이제 보니까 헛살한 거네. 헛살았어. 서글픈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착잡한 마음에 서러움까지 몰려온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떠오르는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또 꺼낸다. 아이고, 널 꺼내나. 40도 안 돼 사고로 어머니 곁을 떠난 정남. 남편 없이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고마운 아들이었다. 너는 날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은 소중한 내 새끼, 내 아들. 뭐 잊어봐서 웃노. 뭐 잊어봐서 웃노.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엔 말없이 꼭 안아주던 속 깊은 아들. 오늘따라 너무도 그리운 옥남 할머니다. 너하고 나하고 살고도 날 데려가거라. 날 데려가거라. 아이고,
나는 정거의 날들이 그래. 너한테 나도 가자. 아이고, 내가 이 사진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사진을 못 내놔요. 오늘따라 더 서럽기만 한 밤. 이 밤을 어찌 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날. 잠도 한숨 이루지 못한 옥남 할머니. 밤새 결심한 듯 짐을 꾸리는데 대체 어딜 가시려는 걸까? 대세 집 비에 놓으면 지경수이가 나 보고 집어서 죽을 기다. 잠시라도 형님이 보이지 않으면 애를 태우는 동생이니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을 요량이다. 아이고 지경수이가 하도 빌라실에 그래서 꼬라지 비 싫어서 내 딸네 집에 가 좀 있으려고. 동생이 보기 전 서둘러 내려갈 생각에 마음이 급한 옥남 할머니. 형님 마음도 몰라주는 괘씸한 동생이니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모양인데 평소라면 한두 번은 쉬었을 산길. 이제야 좀 쉬려나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찾는 당산나무 아래 발길을 멈춘 속내가 있다. 비나인이 당사님께 비나인다. 우리 동생이 이제 허리가 너무 꼬부러지도 말고 여관에 싸우지 말고 어쨌든지 당사님이 도와주세요. 동생이 미워서 간다지만 속으로는 항상 동생을 생각하는 옥남 할머니. 이런 형님의 마음을 동생은 알까. 그 시각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온 경순 할머니. 서둘러 향한 곳은 16점 여기 있다. 입맛 없는 남편을 위해 고기를 사러 나온 모양인데 국거리 한 것만 들자. 하루 세 끼 죽만 먹으려 하니 고깃국이라도 끓일 생각이다. 오랜만에 꺼낸 쌈짓돈. 잘못 셀까 몇 번이나 세고 있다. 할머니 돈에다 침을 왜 그 몇 번이나 발르시야? 손에 땀이 안 나고 땀이 안 나서 미끄러워서. 그래 야물게 세지세요. 딱 세리 가지 주세요. 사실 속내는 따로 있다. 반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반 나눠 주면 뭐 하시려고 못해? 우리 앞집에 예. 형님 드리라고. 아 그래 그렇게 하신다 하면 내가 반 나눠 드릴게요. 예, 원래는 예. 안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음과 다르게 이틀이나 형님과 말을 안 했으니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경순 할머니. 의지할 때라곤 서로밖에 없는데 이 냉전을 더 지체할 수도 없으니 오늘은 꼭 화해를 해볼 생각이다. 포도하고 이거 고기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삐뚤어져니 바라줘야지 이제. 좋아할 형님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경순 할머니. 형님 좋아하는 고기에 포도까지 있으니 분명 마음이 풀릴 거다 싶은데 급한 마음에 쉴 생각도 못한 채 서둘러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유, 형님 어디 가요? 왜 말도 안 하고. 보따리까지 싸들고 뭔가 이상하다. 어디 가, 형님? 어디 가? 아이고 나라. 나봐, 이거 나가. 뭐라? 내가 꼴보기 싫어. 내가 붙들고 있는데 갈등 싶어. 못 가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온 길인데 이리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딸만 뭐네야. 네가 부열 질러서. 부위 안 지를게, 집으로 가. 밤새 혼자 속 끓였을 형님 생각에 더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인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커진 건지. 괜한 자존심에 서로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두 할머니다. 형님 이제 시내 나가거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돼. 뭐래도 혼자 먼저 갔잖아. 나랑 같이 가야지. 우리 집에서 너 기다려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다. 죽는지 사는지 우리 집에 갔다 가면 뭐 우리 집인지 우리 집에 갔다 가는지 알았지 뭐 그걸 아는가? 우리 집 간다 했네. 가가씨한테. 안 가요 아는가? 그 우리 집에 갔다 간 게 우리 집에 먼저 갔는가 있지. 이제야 오해가 풀린 두 사람. 아이고 참 가짠단하다. 아이고 형님 때문에 죽겠어. 얼굴에 진 주름마저 닮은 두 할머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눈 감는 그날까지도 함께 할 거다.